아주 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이제 선정되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그냥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경청하는 시간 그렇게 갖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사실 극한 직업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정말 힘듭니다. 우선은 노동 강도가 뭐 말이 아닙니다. 전 아까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어요. 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물이 더 빠졌어요.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또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 진보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이렇게 다루어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이게 다른 집회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검찰 내부에 대한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과의 대화를 보신 분들은 뭐 각본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를 피부로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각본이 있었던 게 이종호 평론가. 첫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고 김민석 군의 어머니가 질의를 한 장면. 네. 요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씀은 지금 방송국에 가는 차 내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으셨고 참석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됐어요. 뭐 전반적으로 어찌됐건 뭐 그렇게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예. 오히려 이런 기회는 더 자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니까 너무 좀 아무래도 이런 게 좀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 전체적인 뭐 구성이랄지 또 그 형식이랄지 내용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들은 좀 많이 눈에 띈다. 있었죠. 특히 그러니까 참석자가 300명인데 질문 결과적으로 한 분은 22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15배수 가까이 이렇게 지금 이제 참석하도록 이제 모았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거기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자기에게 그래도 한 번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애초에 그 시간적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반부로 가면서 굉장히 산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내가 참석을 했는데 꼭 이건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런 점에서라도 앞으로 더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서 그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기획도 조금 더 좀 더 세밀하게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는 대통령이 머리 빠진다는 얘기, 너무 힘들다는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실제로 김병욱 교수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밀도 있는 얘기는 못 들었다. 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팬미팅 같았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청와대의 입장에 따르면 작은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국민들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르게 안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 생방송 내내를 봤을 때 정말 고른 안배가 된 것이냐. 이러한 물리적인 안배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광화문 광장에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외쳤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쪽짜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과의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저 자리에 있었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생방송을 내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 자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이구나. 그리고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대답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 요청을 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요청들을 받아서 국가를 잘 이끌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정부가 처음 출범하는 때 이런 행사를 했으면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예. 기대감을 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지금은 집권 전반기가 끝나서 후반기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대한 잘못한 내용들을 아주 요목조목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의 잘못과 긍정적인 부분에 평가가 있어야지만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국정 기조에 대한 변화 등이 있을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국민과의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런 자리를 이종훈 평론가님 얘기처럼 자주 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일단 고민정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 김지혜 변호사님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에게 생중계이기 때문에 뭔가 던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대통령이 잘 못하면은 또 망치는 행사여서 조금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정 홍보 차원에서 지금 저 행사를 기획한 것이고 그런 기획자 입장에서는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홍보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런 각본 없이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를 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의 당연한 심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모들의 도움 없이. 예. 그러나 한 가지 정말 근본적인 어떤 지적을 하나 하자면 국민과의 대화도 좋지만 야당과의 대화가 지금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이제 뽑힌 분들이 뭐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선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은 국회에 있죠. 근데 그런 어떤 대기관과의 협치나 대화 부분은 굉장히 좀 부족한 측면에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시민들을 뽑아다가 대화를 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소통을 잘한다라고 평가를 낼 수 있겠느냐? 그건 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회와의 대화에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탁현민 자문위원이 그 전에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일단 뭐 예견이 맞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픈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 요거를 좀 보여주는데 어느 정도 좀 감동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현안 관련해서 김윤정 네. 조국 전 장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짧게 해절 다시 한번 사과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윤석열 총장은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대답이 저는 국민들이 조금 더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청와대 비서실 회의에서 송구하다는 표현 2번 썼고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사과드린다는 표현은 처음 쓰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수사가 이렇게 일파만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민들도 아 정말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더 절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인정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조국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셨으면 좀 더 저는 국민들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후 설명을 조금 더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증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이랄지 아니면은 청와대의 어떤 검증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부족했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뭐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는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저도 김대중 정부에서 김한길 정책기획수석이 이 국민과의 대화 그때도 했었잖아요. TF 좌장하시고 함께 했었는데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생들은 했는데 시도는 좋았으나 국민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조국 사태가 없었더라면 이걸 기획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마저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조금 더 빈번했으면 좋겠지만 이런 형식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과 대화를 홍대 카페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쓴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황교안 대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종류의 쓴소리가 왜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안 나왔을까? 많이 안 나왔죠. 네, 그게 정말 절실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공정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못 들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하고 또 재질문하고 이런 이런 어떤 절차를 통해서라도 또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춘추관에 직접 와서 국민과 얘기하겠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거창한 국민과의 대화를
뭐 16,000명이 넘게 해서 53대 1이고 16,000명의 질문지가 받고 이런 형식을 떠나서 예. 저는 가장 쉽게 기자들과 밀도 있는 질문, 재질문, 답변 이런 거를 자주 기회를 갖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 모두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